3월 14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인 국내 증시는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 치고는 굉장히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제 뉴욕 증시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업종들이 연고점을 갱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랠리 이후에 이 조정이 나왔던 2022년부터 2월부터 5월까지 2700포인트 구간대를 2년 만에 돌파했어요. 지금 그 정도로 강한 변곡점 구간대를 오늘 돌파할 정도의 현재 국내 증시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 코스피 업종의 밸류 프로그램에 수혜주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점은 어쩔 수 없다는 점들. 오늘 거래대금도 14조 원 가까이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은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언제입니까? 최소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9월이에요. 아직도 6개월 남았습니다. 늦으면 정말 6개월 남았고, 빨라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분간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좀 관심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사실상 결정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 FMC를 앞두고 좀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소형주는 최소 6월달까지는 좀 시장 이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고, 최우선 종목으로는 코스피 종목들, 그 중에서도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종목으로 관심도를 가지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도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뭐 메인 이름이 이거죠. 네, 국민연금이 현재 밸류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 밸류 프로그램이 5월달에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그 방안을 보고 국민연금이 여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런 이 코스피 시장의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코스닥 시장은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살만한 거는 좀 다 올라가긴 했어요. 금융주들은 전부 다 지금 신고점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주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GS 그룹주, 두산 그룹주, SK 그룹주들, 이런 그룹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모든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룹주들, LG 그룹주들도 아직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업종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런 종목들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최근에 어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고점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인공지능 사업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저작권 관련 주요국 입법 사례입니다.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AI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보시는 것은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개해야 된다. 이 학습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학습했는지를 공개해야 돼. 영업 기밀을 지금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 독일, 일본까지, 특히 미국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나왔죠. 틱톡을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메타라든가 다른 IT 기업들에 대해서 좀 강도 높은 규제를 들어가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반도체라든가 GPU라든가 그래픽 카드,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리스크들이 오늘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전체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같이 끌어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리고 작년 6월부터 올랐거든요. 작년 6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또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순환매의 표적은 역시나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이라서 좀 조용히 흘러갔죠. 조용히 흘러갔고, 다만 대부분의 이런 이 상승 업종들은 대형주 위주로 좀 주가가 돌았다는 것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죠. 정부가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한국에 3년간 1조 5천억 원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 우리나라에 규제도 없이 들어온다, 제한 없이 들어오고 이거 법만 어기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직접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알리바바가 90일 안에 100% 환불해주는 우리 상품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규제에 적용하겠다. 이런 식의 그냥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뭐 올라갔습니까? NHN, KCP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알리 관련된 테마주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류센터라든가 택배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수혜가 될 수 있지만은 당연히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신세계 그룹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룹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최근에 한국은행이 물가가 너무 높다. 물가 2%가 될 때까지는 연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연준도 지금 물가 계속 2%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 3%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농산물 가격 어마무시하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뭐 명절 때만 먹는데 과일을 와 무슨 사과 하나에 뭐 7,000원씩 한다더만요 요새. 그래서 진짜 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에서 물가가 코로나 때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다는 것들. 네, 정부가 그래도 좀 많이 제어를 했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죠. 다 수입해서 사는 국가니까. 네,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원, 14조 원 가까이 터지게 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 의약품이 좀 많이 팔려야 되고 HAB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HB 그룹주도 팔았더라고요 좀 많이. 그래서 HB 그룹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요거 때문에 HB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까지 보통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좀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팔았습니다.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오늘도 KB금융 신한지주가 탄력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기아, 현대차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가에서 계속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상한가가 계속 안 나옵니다. 코스피에서는. 네, 코스피 상한가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크게 튀우지 못했지만은 오늘 제약바이오 종들, 오늘 그 HB 그룹주들, 네, 우리 IR 하겠다라고 입장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오늘 쫙 장 초반에 끌어올랐다가 이제 장 후반에는 HB 빼고는 다 조정이 나왔는데 좀 제 생각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주가 관리하는 기업들. 저는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HB 그 진 회장님의 이런 주주들에 대한 환원 정책이라던가 주주들에 대한 이런 스탠스는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봅니다.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이 생각해봐요. 삼성전자를 500만 명이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주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보겠다 이런 발언분들만 해도 삼성전자 5% 오른다니까 그날.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CEO에 앉아있으면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니 맞잖아. 500만 명이나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그럼 500만 명에 대해서 좀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주식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봐요. 5%씩 오른다 진짜.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LCB를 좀 보고 배워라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개발해가지고 4분기부터 ETF 상장을 하든지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상장하든지 가이드라인 보고 추가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시키겠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 오늘 코스닥은 또 상한가 종목이 5개 나왔어요. 3거래 연속으로 상한가 종목이 5개 나왔는데 뭐 딱히 살 종목은 없었다. 제가 이제 상한가 못 들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신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와, 최근에 조선 관련 테마주들 많이 힘들었죠. 네, 왜냐면은 지금 홍해 리스크도 있고 뭐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운임비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는데, 네,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 조선 이제 미국 조선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 하는 게 맞겠죠. 노동자 조합에서 중국이 기업들 밀어줄 때 아시겠지만은 세제 혜택 주고 추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하면서 수주를 다 땡겨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수주율 1위가 중국이거든요. 60%입니다. 60%.
네, 한국이 24%, 일본이 11%고 일본은 최근에 우리 조선의 투자 계속 줄이겠다. 지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주를 해야지 돌아가는 건데 그게 계속 수주가 뺏기다 보니까 일본이 조선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중국이 60%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중국 너무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싼 가격에 덤핑으로 받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점유율 높이고 있다. 치킨 게임 하는 거 이거 미국이 너희가 좀 조져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조선주가 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선주가 오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럼 중국의 조선 산업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 비중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에 망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망해야 돼요. 천천히 망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 기술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지금 90% 중국에서 다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원자재 이런 수입 다각화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각종 업종들은 좋죠. 근데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이랑 또 싸운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규제하고 좀 끝났으면 좋겠다. 다만 조선주도 정말 오랜만에 크게 오르게 되면서 좋은 호재가 생겼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슈로 인해서 은행주도 지금 다 신고가. 이거 어제 마감 시간에 제가 차트 띄워주면서 올려드렸죠. 다 신고가. 은행, 보험, 증권이 이제 금융주들인데 금융주들이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 특히 은행 관련 테마주들은 여러분들 홍콩 ENS 사태 때문에 아마 배상금을 내줘야 될 거예요. 네, 아마 벌금 형식이든 배상금 형식이든 현금이 많이 빠져나갈 건데 충분히 지금 이 주가 상승률로 그거 하고도 남아죠. 제가 전에 루머 말씀드렸잖아요. 이 밸류업을 왜 하는지 봤더니 홍콩 일일 사태랑 부동산 PDF가 같이 엮여 있어서 이거 한번 터지면 끝나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밸류업 당장에 급격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루머가 사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일일 때 이러면은 나올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은행 금융권들이 다 어느 정도 보충을 확보를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이제 팔면 되지. 고점에서. 그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에서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SG 이거 갑자기 올라간다 근데 호가창에 한 주씩 박아놔가지고 이거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뉴스 찍어드렸잖아요 제가. 이 세력들이 계속 관리하고 꼬신다 꼬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장중에 오늘 20% 넘게 올라가고 시간에 7% 올랐어요. 열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주식들이 살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일은 꼭 여러분들 내일은 꼭 상한가를 잡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는 정규장 오늘은 시간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한번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은 좀 많이 끝나기 남았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볼까요? SY만 볼까요? 예, 오늘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SY, 데모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전쟁 종료라는 게 확정이 돼야지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당분간은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낫다. 팍 오르면은 파세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서는 2000년 관련 테마주들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까지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그래도 NH랑 코리아 부티가 올라가지고 나쁘지 않았는데, 네. 코스피 시장으로의 그 전환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 좀 종목 추천도 아끼고 있고, 종목들, 비중을 줄여가고 있잖아요. 대형주 업종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래서, 지금은 눈물에 손질하더라도 대형주로 좀 빨리 갈아타서 이제 5월달까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괜찮은 업종 테마 있으면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